한국 암호화폐 심판의 날, 규제가 만든 새로운 질서. 과거 특금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거래소들은 은행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스스로 상장 종목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은행의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에는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래소들은 잡코인을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거래 내용 파악이 어려워 자금 세탁 위험이 큰 이른바 다크코인의 거래가 금지되면서 업비트, 빗썸 등 대형 거래소들은 다크코인 거래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신고 절차를 서두른 이유 중 하나로 투자자들이 폐업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에서 빠져나오고 잡코인 투자를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었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야말로 혼돈의 무법지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면서도 소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된 시장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그 극적인 재편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쓰던 암호화폐 거래소 100개 중에 90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1년 3월에 나왔던 신문 헤드라인이에요. 100곳 중 90곳 폐업하나. 특금법이라는 거대한 법의 시행을 앞두고 말 그대로 시장 전체가 공포에 떨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심판의 날이 오기 전 규제란 게 거의 없었던 그 시절로 먼저 돌아가 보죠. 2021년 초까지만 해도요, 한국에는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100개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상당수가 투자자 보호 장치는 거의 없는 벌집 계좌라는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힘든 정말 불안한 시장이었죠. 바로 이런 혼돈을 한 방에 정리해버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은 법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특정금융정보법, 우리가 줄여서 특금법이라고 부르는 법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법의 핵심은 간단해요. 이제부터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아주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법의 기준을 통과하는 건 이건 정말 생존을 건 서바이벌 게임이나 다름없었어요. 거래소들 앞에는 세 개의 아주 높은 허들이 놓여 있었죠. 첫 번째 관문, ISMS라고 하는 아주 깐깐한 정보보호 인증을 받아야 했고요.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이었는데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나서 금융당국의 최종 심사까지 통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대부분의 거래소들한테는 이건 거의 넘을 수 없는 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과요? 정말 칼바람이 불었죠. 살아남기 위해서 거래소들이 스스로 대대적인 몸집 줄이기에 나선 거예요.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다크코인이나 뭐 하는 코인인지도 모를 잡코인 수백 개가 시장에서 퇴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과연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그 결과 시장은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그냥 몇몇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업비트가 무려 78%입니다. 그리고 빗썸이 19%. 그러니까 이 둘이 합쳐서 거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원, 코빗을 포함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아주 작은 파이를 나눠 갖게 된 거죠. 네, 바로 그 험난한 과정을 뚫고 살아남은 곳이 바로 이 네 곳입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우리가 흔히 한국 시장의 빅4라고 부르는 곳들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빅4 안에서도 사실상 두 거인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97% 이상을 차지한 이 둘의 경쟁이 시장 전체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바로 업비트와 빗썸입니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두 거물이죠. 이 둘의 전략을 보면 참 재밌어요. 빗썸이 2014년에 생겼으니 사실상 원조격인데 후발주자인 업비트가 더 많은 코인을 생장하면서 확 치고 올라왔습니다. 수수료 경쟁도 엄청 치열하죠. 빗썸은 쿠폰을 써서 0.04%까지 낮추니까 업비트는 0.05%로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휴은행. 업비트는 K뱅크,
빗썸은 농협은행과 손을 잡고 있죠. 바로 이런 디테일한 차이들이 이 두 거인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24시간 거래량을 보면 업비트의 규모가 빗썸을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이 엄청난 유동성, 이게 바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업비트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가장 큰 힘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2024년 말에 빗썸이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진짜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무려 139%나 폭증했어요. 정말 대단한 추격이었죠. 하지만 챔피언은 챔피언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업비트도 46%나 성장하면서 여전히 압도적인 사용자 수를 유지했거든요. 맹렬하게 쫓아오는 도전자와 그 추격을 여유롭게 따돌리는 챔피언의 구도가 이 데이터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은 정리가 됐고 이제 거인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 어떤 규제가 우리를 찾아올까요? 그 다음 주자는 바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입니다. 지금 한창 논의 중인 법인데 이건 단순히 거래소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코인의 발행부터 공시, 불공정 거래까지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법이 뭘 하려는 거냐면요. 첫째, 디지털 자산이 법적으로 대체 뭐냐, 이걸 명확히 하겠다는 거고요. 둘째, 스테이블 코인이나 ICO 같은 코인 발행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주식시장처럼 공시를 의무화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작 같은 불공정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법으로 못 받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장을 주식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드디어 암호화폐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1년에 250만 원 넘게 벌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훨씬 더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제는 몇몇 거대 기업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 새로운 현실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분명 더 안전한 암호화폐 시장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성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초기에 봤던 그 수많은 가능성들, 그 혁신과 다양성은 혹시 희생된 게 아닐까요? 안정과 혁신,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한 걸까요? 이러한 규제 환경 속에서 거래소의 경쟁은 단순히 수수료나 마케팅을 넘어 투명성, 혁신성, 그리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신뢰의 영역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